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진양제약 재무정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요거를 한 방에 끝내도록 할게요. 재무가 그렇게 흠잡을 만한 뭔가 좀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요약 별도 재무밖에 없고 자회사 이런 거 없어서 하나인 개념부터 잡고 가면 유동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회계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 자산 앞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그 유동자산 안에 항목들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뭐 주식, 채권, 펀드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지. 매출 채권은 말 그대로 물건을 팔고 혹은 일해주고 받을 돈.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받고 힘든 자산을 비유동자산,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투자 부동산 뭐 등등등등. 자, 부채는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빌린 거, 줄 거, 미리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부채로 잡히지. 자, 비유동 부채는 장기성 부채를 비유동 부채라 한다. 그러면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 부채율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 1년 동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나눈 값은 유동 비율이라고 한다. 144%, 유동 자산에 144%가 있다. 자, 당좌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금액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값 114%. 유보율은 자본 항목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의 차이는,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이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가 발행가 시장가, 주식 지금 주가는 시장가라고 보면 되고, 발행가는 뭐 스톡옵션이나 그 뭐고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 액면가는 뭐다? 액면 주당 500원 뭐 이런 거. 그러면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거는 자본금으로 가고, 액면가 발행가에서 액면가만큼은 자본금으로 가고,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간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뭐다? 요거하고 상관없이 순이익이 나서 그거 순이익이 나는 결손금, 잉여금, 잉여금 남는 돈 요렇게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자, 또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얘들의 유보율은 846%, 자본금의 8배가 있다라는 소리고, 한 500% 이상만 돼도 유보율이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고 하는데, 얘들은 800%. 얼마 전에 했던 인상과 같은 몇 프로였지? 인상과 같은 600%, 1400%, 샘표는 몇 프로였지? 샘표는 유보율이 9600%. LX 인터내셔널은 얘들 얼마였지? LX 인터내셔널이 유보율이, 자 보면 되지. LX 인터내셔널은 유보율이 800%, 펄어비스 유보율이 40%. 짜증난다. 100배 있단 말이지. 100배. 자, 다시 유보율. 부채율은 54%, 굉장히 낮지. 어찌 보면 바이오 회사가 부채율이 낮다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셀트리온이야 잘 팔려서 그거 마진이 높아서 부채가 없다 하지만, 얘들은 그렇다고 막 잘 팔리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부채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재물을 위험 부담이 않는 뭐 신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만큼 무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겠지, 맞지? 자, 자본은 659억이고 자산은 1021억이다. 넘어가면 요 칠해놓은 게 작년 대비 44기말 대비 상승한 것만 칠해놨으니까, 상승한 것만 봐도 재무 상태에서 뭐 이렇게 크게 차이 날게. 유동자산이 410억에서 458억 증가했는데, 그 중에 매출 채권이 166억에서 182억으로 증가했다. 얘들의 매출 채권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매출 채권 회수율이 회수 못하는 비율이 한 25%가 넘어. 그러니까 100개 팔면은 이 중에 25%면 얼마고? 100 오씨 182에 이거 어떻게 가지? 182에 182억에 25%면, 자 182 곱하기 0.25는 45억. 45억 정도가 못 받는 돈이에요. 못 받을 확률이 큰. 그리고 한 60 몇 프로가
그거 연체되지 않고 한 20 몇 프로는 9개월 이상 연체된 것도 있고 D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들의 매출 채권은 썩 다 100%, 99% 이렇게까지 현금으로 돌아오진 않는다. 한 75% 정도만 돌아온다. 재고 자산이 90억에서 96억으로 늘었고 기타 유동 금융 자산이 1억밖에 없었는데 119억이 늘어요. 요게 늘어나는 때 기타 금융 유동 금융 자산, 기타 유동 금융 자산 요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맞지? 나머지는 별 차이 없고 부채에서 단기 매입 채무 이건 외상값이란 말이지. 외상값이 2억 6천 있다가 35억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33억 정도가 단기 매입 채무 외상값 짧은 기간 안에 갚는 외상값이 33억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기타 유동 부채가 11억에서 20억으로 증가했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고 자 이익 잉여금이 406억에서 지금 412억이다. 그러니까 순 이익 잉여금이 6억 증가했다는 소리지. 6억 얼마 증가 안 했다 맞지? 그래도 안 까먹는 게 어디고 맞지? 안 까먹는 게 어딘 거에 이제 그걸 둘 필요 있고 자 이제 또 추석으로 좀 들어가면 설립 연일은 78년에 설립을 해서 뭐 주요 제품 크리빅스전 하나에 1,000원짜리 에스졸정 이건 800원 그는 아스톨정이 주요 제품이고 최윤한 창업주 아들 최재준 대표가 지금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경영권 선거에 끝난 거지. 자 범죄별 금융상품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뭐 현금성 자산 뭐 이런 거 있는데 금융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이런 것들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통 뽑아내고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기타 금융자산, 단기 손익은 뭐 이렇게 주식 펀드 채권 여러 가지 것들 하나 단기 손익이 150억이고 기타 포괄이 36억이고 상각후원가가 243억이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맞지? 범주별 순이익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수익이 3억 9천 발생됐고 까먹은 게 이렇게 됐다. 단기 손익공제가치 측정 금융자산 시작할 때 35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30억이다. 이렇게 넘겨받을 때 35억으로 넘겨받아서 지금도 30억이다. 평가손익 1,100만 원이 손해봤다. 3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손해봤다. 요게 뭐를 30억 가지고 있더라. 그거는 내가 지압번 놈이네. 자, 매출채권, 수치채권 이를 보면 자, 한번 보자. 매출채권 받을 돈이라 그랬지. 대손 충당금이 62억이나 설정해서 못 받을 비용이 62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매출채권의 연령 분석 봐봐. 연체되지 않는 게 155억. 이게 한 248억에 155 나누기 244는 63%. 63%가 뭐렇게 해야 되나 이제 안 연체되고 제대로 받고 나머지는 9개월 초가 된 게 58억 이게 한 19% 정도 되더라고. 58억 해볼까? 58억 나누기 244는 23% 정도가 못 받는 돈, 못 받을 확률이 큰 돈 그렇게 된다. 자, 또 넘어가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이게 제공품이 만들고 있는 게 23억 정도 늘어났고 원재료는 별 차이고 다른 거 제공품 만들고 있는 게 늘어났다. 만들고 있는 거 그래서 90억이 된 게 96억으로 늘어났다. 요렇게 자 또 뭐 있노? 기타 금융자산 넘어가고 기타 포괄 공제가치 측정 금융자산 36억 있는 게 36억 취득 처분 이런 거 없고 기타 포괄 금융자산 이런 게 기타 포괄은 상장 주식에 40만원치 비상장 주식에 36억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36억에 뭐 비상장 주식 어떤 거겠노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건 그때 집계를 하고 요번에 유형자산에 비품 사는데 1,400만원 사용권 자산에 리스 자산에 900만원 해서 2,300만원을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다. 전기에는 27억 건설 중인 자산에 19억 해서 27억 정도를 투자했고 요번에는 얼마? 2,300만원 투자를 안 했다는 거지. 요번에는 투자가 없었다는 거지. 무형자산은 증가한 게 요번 당분기에는 없었고 전기에는 회원권 소프트웨어 해서 2억 정도 썼다. 이렇게 투자부동산이 땅이 94억 건물 7억에서 101억치 있는데 요게 공정가치가 변동돼 14억이 증가돼서 116억치 공정가치가 된다. 요걸로 이제 수익이 얼마 올라오냐면은 건물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임대 수익이 1억 5천 들어오고 건물 관리비 1,700만 원 나가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1억 3천 정도 들어왔다. 전기에는 2억 7천 들어왔다. 2억 7천.
영업이익이. 자, 또 뭐 있노? 순학증급. 당사의 사회 적립자산, 회사 밖에다가 돈을 쌓아두고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주려고 안전한 자산에 쌓아두는 돈을 사회 적립자산, 이렇게 사회 적립자산이 49억으로 시작해서 요거 49억에 4천만 원이 수익으로 들어왔고, 보험적 손익이 나간 게 1,700만 원 까먹었고, 그래서 49억이 됐다. 요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겠지, 맞지? 까먹는 것보다. 아니면 원금 자체가 줄어들지. 원금 자체 줄어든다는 거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러면은 까먹겠지. 요 돈은 49억은 정기예금으로 맡겼다. 그러면 정기예금에 뭐 3% 이율, 뭐 2% 이율 그런 식으로 꾸준히 받는다는 소리지. 기타 자산 및 기타 부채를 보면은 뭐 유동부채, 선급금 미리, 선수금은 미리 받은 거, 선급금 미리 준 돈, 계약금 쪽으로 미리 준 거,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 특별하게 이게 별로 없어서. 자본금, 주식 발행 조각금 아까 말했던 액면가 얘기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56억에서 161억, 한 5억 정도 증가했고, 그거 말고는 기타 자본 항목 아까 말했지. 기타 자본 항목 자본 잉여금, 다른 말로 자본 잉여금이라고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 재평가 적립금이 있고,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주식을 사는 거는 이 항목에서 산다는 거지. 30억치 샀단 소리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금융자산을 평가했지만 이익이 6억 들어왔다. 재평가 잉여금이 87억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총 90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매출원가 요거는 자, 또 다시 이제 계산서 쪽으로 넘어가서 또 확인해 보면, 자, 어디나 계산서. 아, 참. 계산서 어디 갔니? 여기 있나? 자, 이제 계산서로 들어가면, 계산서, 잠깐만. 요거가 자, 요 계산서 매출에서 원가를 띄고 그럼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띄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지. 영업이익에서 기타 이익, 영업과는 상관없는 기타 이익, 기타 비용 띄고, 그리고 금융수익, 금융원가 띄고, 세금까지 띄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까지 가려면은 단계가 몇 단계 거친다? 원가 띄어야 되고, 판관비 띄어야 되고, 요 핑크색 뺀다 생각하면 돼. 원가 띄어야 되고, 판관비 띄고, 그리고 기타 손실, 금융원가, 그리고 세금 떼야지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영업이익 가려 그러면 얼마 떼야 돼? 영업이익은 원가 띄고 판관비면 매출에서 띄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을 보려 그러면 원가만 띄면 된다. 원가는 얘들이 얼마 의외로 55%밖에 차지 안 한다고. 원가는 55%. 저기 어디야? 국토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데 같은 경우는 유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다 보니까 원가가 한 95% 정도 됐거든. 그런 거에 비하면 얘들은 막 거저지. 원가 또 20%짜리도 있다. 물로 하는 거. 셀트리온도 굉장히 쌌고, 그 어디야, 자기 기술력 있는 회사 클래시스도 원가 굉장히 낮았다. 걔네들 영업이익률이 한 40% 가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원가가 낮든지 판관비가 낮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 176억에 원가 43% 정도 77억 들어갔고, 매출 총이익은 55% 정도 98%, 판관비는 43% 정도 차지하고 76억, 영업이익은 12.5%, 그래도 두 자릿수야. 22억. 야, 이런 약 팔아서 12%나 남네. 잘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 유한양행이 생각보다 잘 안 나거든, 영업이익이. 이런 제네럴 복제약 같은 경우는 마진이 약해. 마진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겠네. 누구나가 이거 쉽게 좀 만들 수 있는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서 복제약은 굉장히 쉽게 만들거든. 제네릭 복제약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셀트리온에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조금 쉽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래도 얘들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거야. 이게 기타 이익 1억 9천, 손실 2,700만 원, 금융 수익 570, 뭐 이자 수익이겠지. 비용은 이자 비용 한 3억 6천 나왔고, 세금 3억 8천 빼니까 순이익이 9.6%, 17억이 들어왔다. 17억 나누기 주식수를 하니까 뭐가 나온다? EPS 153원. 그래서 1년 예상 곱하기 4를 하니까 612원 나왔지. 612원에서 지금 주가 6,790원을 나누니까 PR이 11배 정도 나온다. 내수만 하는 바이오 회사가 퍼가 11배면 요거를 싸다고 해야 될지 비싸다고 해야 될지는, 바이오라서, 바이오는 한방 있잖아. 한방이 막 이렇게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맞지?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싼데, 근데 꾸준히 이때까지 걸어온 길만 생각하고 꾸준히 벌어갈 것만 생각하면
뭐 이때까지 꾸준히 했는데 갑자기 얘들이 튀는 행동을 하진 않을 거잖아, 확률적으로. 그러고 보면 적당한 값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얘들은 하여튼 바이오는 언제든지 뭔가의 신약이라는 뭔가가 터질 수도 있는 연구비를 계속 쏟아붓고 있다라면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ROA는 그 10 정도 나왔네. 이거 내가 이거 안 했네. 자 잠깐만, 요거를 내가 안 적었구나. 자 요거를 다시 가져와야 된대요.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ROE는 10 나왔고, 어딨노? 자 ROE 10. 자 떠더더더던 떠르더더던 떠르더던. 자 이렇게 됐지. 자 ROE 10. 이거 안 들어. 자 ROE는 10. ROE를 계산하는 법,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해가지고, 리턴 온 에쿼티, 자본 대비 돌아오는 수익률, 계산하는 법은 순이익에서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뭐가 나온다? EPS가 나오지만, 순이익에서 나누기 자본을 나눠버리면, 순이익에서 자본을, 순이익 17억인데 1년치는 1분기니까 곱하기 4를 해주고, 나누기 그거 자본을 하니까 ROE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는 10% 정도 나온다. 10%가 리턴 된다. 그리고 4년 평균 EPS 137원, 436원, 795원, 요번에 예상 1년 예상 610원이잖아요. 예상치를 평균 내니까 평균 495원인데 올해 것 대비 23%가, 평균 대비 23% 상승했다. 그래서 퍼 나누기, 이거 495원, 612원 나누기 490원 하면 23%거든. 그래서 PEG, Price Earning Growth Ratio는 1이라는 수치보다 밑으로 떨어질수록 성장률이 가파르다. 1보다 이상 될수록 성장이 더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퍼가 11배지만 성장은 가파르게 하고 있다. 뭐 막말로 평균 612원이지만 작년 대비는 역성장이지. 21년이 폭발적으로 EPS가 나온 상태. 21년이 폭발적으로 나왔지만 작년 대비하면은, 작년 이맘때 67원인 EPS가 올해는 153원인가 거의 100%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보면 또 4년 평균 해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 수치. PSR은 매출 나누기 시총 나누기 매출을 했을 때, 얘들 매출이 176억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4일은 4, 47, 28. 한 700억 좀은 못 되잖아요. 근데 시총 얼마야? 얘들 시총 800억. 그러니까 800억 나누기 700억. 뭐 하면은 PSR 1.1 정도 나온다. 1.1은 좀 저평가 맞지? GPA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기업 순이익률, 매출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을 했은 수익률인데, 요거는 오염도가 적기 때문에 38%의 수익률이 들어온다. 매출 원가 대비 38%, 자산 대비 자산 비율 38%. 이렇게 요거만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는 수치. 자, 요걸로 이제 다시 이제 지프로 들어가 보면, 자, 원가, 제품 원가 45억, 상품 원가 3억, 이렇게 해서 77억의 원가가 들어갔고, 재고는 44억치 썼다. 이렇게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원가 플러스 판관비라는 소리야. 성격별 분류. 재고는 3억, 이거 아니네. 3억 6천치 재고를 쓰고, 원재료는 27억치 사와서 종업원 급여 27억 썼고, 요 치르는 건 작년보다 증가한 거. 접대비 판촉비가 6억 나가던 게 10억으로 4억이 불었어. 접대비 판촉비가, 그리고 회의비가 4억이 불었다고. 10억 나누기 10억에서 나누기 6원, 60%가 상승했다는, 66%가 접대비를 66%를 상승시켰다고. 굉장한 거잖아, 맞지? 지급 수수료도 26억 나가는 게 33억으로 증가됐다고. 수수료도 많이 나갔어.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겠지. 그래, 합계 124억 나가는 게 154억 나갔고, 그래, 판매비 관리비만 봤을 때는 급여 12억이던 게 14억으로 증가했고, 돈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거지. 교통비가 6억 5천에서 7억으로 증가했고, 접대비 6,600에서 8천으로 올라갔고, 판매 촉진비 3억 8천에서 7억 8천. 그러니까 판촉비가 거의 막 100% 상승했네, 맞지? 지급 수수료 26억에서 32억. 커미션 쪽이겠지. 지급 수수료 요게 또 증가했고, 그래서 68억의 판관비가 76억으로 증가했다.
기타 수익은 아까 임대료 수익 1억 5천 들어갔고 뭐 기타 비용은 기부금 2천만 원 냈고 금융 수익에서는 이자 5,400만 원 들어갔고 이자 비용으로 3억 4천 나갔고 이렇게 주당 순이익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당사가 피고로 제소되어 고소되어 가지고 있는 소송이 50억짜리 피고면 피고로 제소되어 계류 중인 피고로 제소되어 원고를 상대로 피해 받았다고 계류 중에 이제 원고를 상대로 이제 했는 게 50억 정도가 공사대금 요진건설산업에게 뭐 잘못 만들었는 뭐 이런 맞지? 그거 왜 안 만들어졌나 막 이런 그겠다 맞지? 그런 것들이 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고 다시 이제 현금 흐름표 한번 더 볼게. 아니다. 요것도 요까지 보고. 자, 특수관계자는 제이바이오팜이라고 요 매출 5억짜리 회사인데 요거 지급 수수료 1억 2천 여기에다가 매출 제이바이오팜에 판 게 5억 4천치 수수료 1억 2천치 뭐 이렇게 매출 채권 받을 돈 21억 있다. 빌려준 건 3억이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현금 흐름표는 이제 앞 시간에 거를 한 짚어가지고 현금 흐름표 볼게. 자,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 요거는 현금 흐름은 요거는 뭘 볼 때 보느냐면 현금이 지금 회사에 있냐 혹은 회사에 없냐 기준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회사에 없으면 마이너스 받을 돈 마이너스 준 돈 마이너스 줄 걸 플러스 줬나 플러스 뭔 말인지 알겠지?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뭔 말이지? 줘야 될 걸 플러스 줄라고 할 걸 플러스 줄 걸 받을 걸 뭐야? 받을 거 마이너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 그런 기준. 그럼 영업활동 현금은 돈을 버는 행위로 발생된 모든 것. 자, 그걸 한번 딱 짚어보면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단기 순이익은 다 뗐으니까 넣어야 되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들이 뭐 이자 비용,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특히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미래를 위해서 띄놓는 돈이잖아요. 미리미리 법인세 이런 거, 전환권, 이자 비용 이런 것도 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또 다 더하고 나가는 거는 차감되는 거는 이자 수익 이런 거 다 들었지만 영업활동이란 요 나간 건 없잖아요. 여기서 나간 게 없지. 자, 영업활동의 자산 부채의 변동, 자산 부채의 변동 여기 보통 뭐냐면은 매출 채권, 외상값, 재고자산 이런 것들인데 매출 채권이 증가되면은 돈을 못 받는 거잖아. 근데 요번에는 매출 채권이 6억치 감소해서 플러스가 되었고 6억치 감소. 기타 수치 채권의 증가. 채권이란 건 받을 건데 기타 수치 채권 받을 게 증가됐다는 건 18억치 못 받았던 소리고 자 재고자산이 5억 6천치 증가했으니까 돈 못 받았던 돈이 나갔다는 소리고 매입 채무 감소이 뭐야 매입 채무 외상값이 줄어들다라는 거는 외상값이 줄어들면 돈을 외상값이 늘어나야 되는데 외상값이 늘어나야지 플러스 되는데 내가 헷갈리나? 맞잖아 맞지? 매입 채무의 감소 외상값이 감소됐으니까 돈을 줬잖아. 돈을 줬으니까 감소됐지. 32억 마이너스 아니야? 이게 왜 플러스지? 매입 채무의 감소 이거 갈로 돼야 되는데 매입 채무의 증가 매입 채무의 증가돼야지 이게 플러스인데 아닌가? 내가 머리가 안 들어가나? 하면 이거는 궁금하면 내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아니다 맞잖아.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봐라 내 수중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그랬잖아. 매입 채무 외상값이야. 외상값이 감소됐다는 거는 돈을 안 줬다는 소리잖아. 아직 외상값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돈을 줬다는 소리지 맞지? 돈을 줬으면 마이너스 되지 왜 플러스 되지? 하여튼 영업했어. 일단 넘어가. 안 넘어가면 어쩌할 건데 넘어가야지. 궁금하면 물어봐. 자, 반품 충당 부채의 갈로는 감소라잖아. 감소라는 거는 줄어들었으니까 돈을 줬다라는 소리겠지. 자, 그래서 요걸 다 더하고 다 더했더니만 플러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자, 한번 보자. 저거 헷갈리네, 저거. 헷갈릴 건 아닌데, 쟤가 왜 저래 나왔지? 자, 그래서 영업활동 그렇게 다 더하니까 39억의 현금이 돌고 있다. 판단됐고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모든 것들
기타 유동 금융자산의 감소 17억치 팔았단 소리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의 취득 112억치 샀단 소리야. 기타 유동 금융자산, 아까 전에 기타 유동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뭔가 뭘 샀는지는 안 나왔거든. 내가 삭제시키는 거 보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없었는 모양이다. 이거 삭제시키는 거, 요거 뭘 샀는지. 자, 일단 기타 유동 금융자산의 취득 110억치 샀다. 뭐 유형자산 1,400만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약회사가 뭔가의 지분을, 자회사의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혹은 뭐 건물을 사고 땅을 사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동 금융자산, 돈놀이 하는 거에 사는 거 118억, 112억 샀다. 요래 해석할 수 있지, 맞지? 재무활동 현금으로 하면 은행에 돈을 갚든지 자본금이 변하든지 하면은 그 갚으면 플러스, 그 땡겨오면 마이너스인데, 갚으면 플러스, 재무활동 현금으로 하면 마이너스 3,900만 원이네, 맞지? 리스 부채 지급 3,900만 원 갚았는 거 말고, 시작할 때 117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은 25억이 됐다. 91억의 현금성 자산이 감소됐다. 와, 91억이나 감소됐네. 작년 이맘때 45억 있던 게 25억. 현금성 자산은 감소됐다. 자, 이렇게 다시 이제 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달리로 가보면, 자, 아까 여기까지 맞지? 이제 배당으로 넘어가면, 배당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이 43기에 52억, 44기에 95억, 지금 45기 1분기에 17억 나오는데, 아, 작년보다는 못 나오겠다, 맞지? 그래서 현금 배당 수익률을 21년 1.4%, 20년 1.43%, 주당 100원을 지급했다. 주당 100원이 주가의 1.4%, 주가의 1.43%,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주가가 변동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지. 아이고, 1년이나 지났는데 이 봐봐라. 1.43, 1.42, 0.01 바뀌었다. 배당 총액 11억, 11억 똑같단 말이잖아. 아이고, 주가 순이익의 성향은 안 나오네. 자, 그래서 5년 평균 1.9% 정도 된다. 최근 3년간은 1.7%, 결산 배당 22년간 배당을 줬다. 이렇게 그 유상증자, 여기까지 말했던 2005년도에 주주 우선 공모, 요게 마음에 들었다. 200만 주를 주주 우선. 그러고 처음에 900만 주, 200만 주, 11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100만 주 어딨노? 야, 이게 100만 주 어디 갔노? 얘들 주식 1200만 주잖아. 나머지 100만 주 어디 갔지? 뭐 어디 있겠지. 자, 그러고 최근 21년 11월에 이때까지 이렇게 주주 공모하고 크게 돈을 안 땡겼는데,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해볼까 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기존에 뭐 돈이 뭐 급하게 쓸 것도 아니잖아. 얘들은 그냥 있는 것만 팔아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주주 입장에서는 짜증나지만, 근데 지금 5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면서 160억을 땡겼네. 그게 230만 주가 불어나는, 지금 1200만 주에서 230만 주면 얼마야? 240만 주, 240만 나누기 1200은 거의 20%에 가까운 20%에 가까운 주식이 불어난다는 소리거든. 언제? 2026년에 사모투자회사가 전환가에 6,600원에, 지금 얘들 한 주당 얼마고? 얘들 주당 얼마지? 6,800원 그랬잖아. 전환가액보다 뭐하네. 야, 하기사 21년 11월에 6천, 지금도 6천 얼마니까 지금보다는 뭐 한 5년 지났는데 그때도 6천 얼마겠네, 맞지? 알겠지? 자, 아이고. 자, 그래서 160억 땡겨서 임상 생동 시험 하는데 6억 쓰고, 원재료 10억 땡겨왔고 17억 썼다. 그래서 지금 93억이 보통 예금으로 남겨놨다. 보통 예금으로 잡아놨는 게 그거 기타 자산으로 잡혔나? 하여튼 93억 아직 있다. 요런 뭐 이렇게 뭐 쓰려고 땡겨온 거래. 요것도 봐라, 신기하다. 뭔가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그게 있다. 채권,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아까 말했다시피 충당금이 62억, 퍼센티지로 보니까 25%. 미수금은 66%가 못 받아. 미수금, 돈 한번 미수 생기면 80%가 못 받아. 돈 못 받아. 와, 이 43개는 거의 다 받았네. 6% 나왔네. 80%짜리도 있다. 1억 4천 중에 80%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얘들의 대선 충당금 설정률이, 와, 바이오회사가 이랬나? 25%, 28%, 막 35%될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100개 팔면 22개는 25개는 못 받는다 소리지 돈. 그럼 얘들이 회전하는 게 정상 채권이 63%고 9개월 초과된 악성 채권이 23%나 된다 이런 거지. 돈이 생각만큼 현금이 썩 잘 도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거지. 저런 상태에서도 그거 재고는 제공품 그리고 제공품이 증가했고 미착품도 조금 증가. 그래서 작년보다 90억에서 96억으로 증가. 자산 대비 9.4% 3.3회 정도 되면 회전한다. 3.3회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일수를 계산하려 그러면 365일 나누기 3.3을 하면은 365니까 120일 120일에 한 번씩 재고가 회전한다. 120일 맞지? 365 나누기 3.3은 110, 100일, 110일, 110일에 한 번씩 재고가 회전한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10몇 회, 막 30회 같으면 뭐 한 10일 만에 재고가 소진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벙커를 해석할 수 있고. 여기 보면 감사의원이 감사 한 명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서울 동부지검 검사 특수부. 와, 특수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자, 요 기획재정부 자문 변호사 이렇게 있네. 이사회에. 오, 신기하네. 특수통. 자, 여기 직원, 최재준 대표이사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진양제약, 자, 24% 290만 주, 그리고 개미들은 69%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최고가는 2022년 3월에 7,800원, 최저가는 21년 11월에 6,200원, 지금 6,800원 정도 하지. 자, 최재준 70년생, 18년 근무했고, 아버지는 50년 근무했고, 자, 그리고 오재현 아까전에 감사 69년생 동부지검 중앙지검 방위산업수사 기획재정부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부대표 변호사 1년 1개월 있었다. 세종대 경영학 박사 6년 4개월에 임종구 58년생. 그러니까 이사들이 59년 59년 막 이렇게 조금 됐어. 좀 센빡한 이사가 없어. 센빡한 이사 76년 요거 용띠 진양제약 요 17년 근무한 요 경영지원본부 미등기 이사 임재홍 말고는 70년생 이사가 없어. 맞지? 이게 좀 그렇다. 자, 그리고 직원은 남자가 6년 8개월 근무하고 여자는 2년 9개월 근무한다. 여자의 근무 환경이 더 나쁜 모양이다. 맞지? 돈도 적다. 돈도. 4936 여자는 한 3,600만 원 정도 되네. 자, 그리고 임원 등기이사 3명 평균 연봉이 1분기에 8천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48, 32, 3.2억 정도 된다. 사회이사는 47, 28, 2,800만 원 정도 된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단순 투자 36억을 출자금에 출자를 했다. 탑업인 출자에 BNGT라는 엠젠 플러스 상장 회사에 270만 원치 샀다. 장백가액이 270만 원이 40만 원이 됐네. 지금 40만 원이 됐다. 270만 원치 샀는데 40만 원이 됐다. 원주 기업도시의 EGMP 공장 설립 계획을 위해서 10억치 샀는데 여기에 장부 금액이 23억 되다. 이건 배띠겠다. 자, 피코 이노베이션은 단순 투자 10억을 했는데 10억이다. TS 조합은 5월 투자했는데 2억 6천. 이것도 반동간이 났네. 와, 근데 BNGT 같은 경우는 총 자산 535억짜리에 순이익 61억이나 올리는 회사인데, 근데 270만 넣어가지고 40만 됐네. 요렇게 출자를 했다. 그래서 총 출자금이 36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짚으면 부채율은 54%, 유보율은 846%, 원가는 43% 정도, 매출 이익률은 55% 정도, 판관비는 43% 정도 들어가고 영업이익률은 12%. 자, 단기 순이익률 9.6%, EPS는 1년 예상 600원 계산했을 때 PR 11, ROE 11, 10, PEG는 0.47, PSR 1.1, GPA는 38.3. 평균 근속 5년 3개월. 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25%. 연구비는 연구비 낮네. 8.3억 정도, 4.7% 정도를 쏟아부었다. 공장 가동률은 정제가 127%, 캡슐 67%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 네이버 금융. 그리고 마무리로